네, 10월 7일 금요일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조 8천억대가 나왔어요.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와 비슷한 분위기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는 8조대를 주장을 했었지만 이번 배터리 게이트가 퍼지면서 많은 증권사들이 컨센서스 좀 낮춰놓은 상황이고요. 이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 주가에 미친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워낙에 엘리엇이 어제 마련했던 이런 오피셜한 건의로 인해서 이쪽으로 핵심적인 이슈가 더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출발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47% 오릅니다. 169만 원대, 170만 원대까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상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을 합니다. 코스피가 0.03%대, 코스닥은 0.24%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셀트리온이 1% 이상 오르고요. 카카오도 오늘 강보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1%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오늘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은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주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는 뷰웍스 그리고 마크로젠이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쇼핑도 오릅니다. 0.68%대 상승 국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으로 가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상승에 동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통주도 그 뒤를 잇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나미가 9% 이상 오늘 치솟고 있고요. 진도가 5%, 울비스, 삼성물산이 1.8%대 강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가장 큰 폭의 오름세는 운송업종, 그 뒤에서는 컴퓨터 서비스에서 나오는데요. 정원 엔시스, 오상자이엘, 오픈베이스 그리고 필링크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링크 이틀 연속 상승세, 거래량도 상당히 터졌고요. 오늘까지는 사흘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경원 PD님, 2분 지나가고 있는데 출발하고 있는 시장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삼성물산이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2% 정도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 조금 쏠리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홀딩스를 만약에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홀딩스와 삼성물산이 이제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나리오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반영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사실 뭐 실적에 대한 측면보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벤트는 충분히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부분들은 삼성그룹주 정도가 좀 보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5% 정도 약보합권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이제 디램 가격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지금 7천억 정도까지 지금 좀 올라온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3분기도 중요하지만 4분기의 디램 가격,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4분기의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벤트를 가지고 올라갈 때 업황, 그러니까 지표 측면에서 받쳐줘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분기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치가 다 반영이 된 수준이고, 앞으로 이제 4분기 디램 가격 추이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LG전자도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9% 정도 반등이 좀 나오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샌드위치에 조금 갇혀 있는, 지금 구글이 새로운 또 휴대폰을 좀 출시를 했고, 애플도 지금 출시를 했고, 삼성도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판매할 수 있는 전방 사이드가 굉장히 경쟁이 많이 치열해졌다. 그래서 사실상 뭐 휴대폰의 뭐 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경쟁이 좀 격화되는, 그리고 이제 MC 사업부가 지금 계속 적자를 좀 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체적으로 오늘 크게 상승 나오는 건 삼성전자 1% 돌아섰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삼성그룹주에 약간 좀 쏠려 있는 모습들이 계속 좀 반복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경훈 팀장님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가장 눈에 띄고 또 지금 170 등의 숫자가 낯섭니다. 뭐 김지영 앵커와 올 초였나요? 뭐 저한테 이제 돌발 질문으로 과연 신고가를 돌파할 것인가 뭐 저한테 좀 묻는 그랬죠. 그런 거 예. 있었는데 제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40조의 영업이익을 해도 현재 주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저의 경솔함에 다시 한번 좀 뭐 생각이 좀 다시 들고 괜찮습니다. 네. 170만 원의 어떤 주가가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좀 뭐랄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이런 것들을 다 덜어내고 또 뭐 물론 이제 엘리엇과의 이런 뭐 이슈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덜어내고 이제 위를 향해 바라본다는 것은 글쎄 뭐 뭐랄까 숫자가 주는 것 이외에 좀 상징적인 게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뭐 비중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이렇게 밀어낼 생각은 아직 없다라는 걸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삼성물산도 오늘 좀 눈에 띄죠. 2% 넘는 상승 계속해서 어제 나왔던 엘리엇과의 어떤 이제 분쟁 그런 뭐랄까 얘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장이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란불을 켜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많고 삼성 관련 종목들 시가총액 뭐 1위, 3위 종목들이 뭐 1%, 2% 이렇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가 나타내주는 뭐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체감적으로는 좀 차이가 좀 있겠죠. 오늘 전체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뭐 다 기관 외국인 다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시가총액 상위 뭐 1위, 3위가 좀 버텨주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달러 그러니까 환율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변동을 줄 만한 사안도 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도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지수를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라도 뭐 LG전자나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뭐 다소 아쉬운 점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의약품 업종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뭐 한미약품 뭐 이 정도면은 뭐 악재를 거의 소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올 만큼 45만 원대에서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뭐 영진약품이나 녹십자, JW 중해제약 한미 때문에 같이 휘말려서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이런 한미의 어떤 이슈가 조금 약해지면서 반등은 세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업종 뭐 좀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닥 업종 중에서는 지금 디지털 업종, 다시 말씀드린 게임 업종 쪽에서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하한가에 갔었던 종목, 이제 조이시티라는 종목이 하한가에 갑자기 들어갔었는데 이제 조회 공시 요청을 받았죠. 네. 근데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나오니까 다시 상한가로 가는 뭐 일종의 해프닝 같은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뭐 바른손 E&A, 뭐 한빛소프트, 뭐 아시아경제, 멀티캠퍼스 이런 종목들 좀 나와주고 있고, 뭐 IT 소프트웨어나 뭐 IT 부품 쪽으로도 나쁘지 않는 흐름이 좀 나와주는 것 같아서는 어제의 좀 반대 흐름. 코스피는 조금 무거워지는 흐름, 또 그 반면에 풍선 효과에 의해서 IT를 비롯한 이런 코스닥 쪽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강해지는 움직임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출발하는 시장의 포인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수급을 좀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여전히 매도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소폭 매수를 기록했던 외국인들 오늘 매도로 출발을 합니다. 197억 매도, 기관은 145억 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데 선물 시장은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선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200도 0.06%, 12월물도 소폭 약세인데요. 약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재 시청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을 통해서 검색하고 있는 순위인데요. 오늘 상승 순위로는 1위는 삼성물산,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파인DNC 차지하고 있고요. 급상승 조회수 1위는 한미약품, 2위는 셀로메드, 3위 SK하이닉스입니다. 두 순위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환시장 흐름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박종범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운드화는 연일 폭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시장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8원 상승한 1,116원 선으로 출발해서 현재 계장가 수준인 1,116원 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도 3원가량 상승한 1,115원, 16원에서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간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최근에 달러화 강세 기조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연내 금리 인상 관련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또한 최근 지표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정도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미국의 주간 실업 수당 건수 역시 시장의 예상보다 강하게 발표되면서 거의 43년 내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9월 고용 데이터가 오늘 밤 발표될 예정인데 하루 앞두고 주간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역시 달러와 매수세를 이끌었습니다. 달러에는 간밤 104엔대까지 올라섰고요. 그리고 현재는 103.8엔대 거래되고 있는데 유로화는 1.11대 달러까지 내려앉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파운드화도 31년 내 최저 수준 보이면서 현재 1.24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이러한 글로벌 달러 강세 여파로 전체적인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틀간 계장가가 고점을 형성하면서 장중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지는 장중 내고 물량이나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에 주목해야 할 것 같고 오늘 밤 예정된 미 고용 데이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강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8월 이후 1,090원의 하단, 1,130원을 상단으로 하는 박스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심선은 1,110원 정도가 될 텐데요. 1,110원대 안착 시 1,130원 상단 테스트를 감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20일 이평선은 1,106원 정도에 걸려 있고요. 역시 향후 관전 포인트는 박스권의 상단 또는 하단의 이탈 여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 외환시장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주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 돌입을 했습니다. 신호탄이 삼성전자로부터 쏘아 올려졌고요. 관심 섹터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경원 PB님은 실적이 유망할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3분기 실적이 우선 오늘 신호탄을 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적 시즌을 바라볼 때 그 분기별로 보면 3분기 실적 시즌이 발표되는 시점부터는 이제부터 포커스는 4분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는 주가에 다 이미 다 녹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실적이 시장에서 바라봤던 것 대비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상향이 되는 혹은 그거를 넘어선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이제 리스트를 뽑아봐야 되는 이유는 3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4분기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중요하지만 4분기가 컨센서스가 좀 상향되는 업체들을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 이런 의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런 섹터들이 어떤 섹터들이 있냐 한번 좀 살펴보면 IT는 워낙 많이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제외해놓고 대형주 사이드 같은 경우는 건설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주들의 이제 사업 구조를 좀 보면 해외 쪽 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이제 해외 그 매출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업체들은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 이런 업체들이 있고 이제 주택건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주택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이제 현대산업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3분기와 4분기에 건설 쪽에 분양 물량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체 사업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마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나 뭐 그 국내 쪽에 거의 다 하는 이제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벌써 3Q 기준으로는 5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증권사 쪽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그리고 우리가 또 유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해외 쪽은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그 실적 쇼크 그러니까 원가율이 급격하게 예상치 못하게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쇼크만 안 나온다면 건설주들은 저는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만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50불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중동 쪽에 어떻게 보면 그 해외 쪽의 발주가 다시 재개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반영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와 건설 그리고 이제 화학 최근에 이제 뭐 유가를 우리가 섣부르게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진 개선이 좀 기대될 수 있는 화학 섹터들 같은 경우도 뭐 비리 가격이나 PE 가격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씩 그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롯데케미칼이나 그 금호석유 그리고 정제 마진 측면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이제 SOL 배당 매력도 충분히 좀 있는 섹터들이죠. 이쪽 섹터들을 같이 좀 묶어서 봐야 된다. 그래서 IT 쪽, 화학 쪽과 이제 건설주들이 아마 3분기와 4분기의 시세를 좀 끌어낼 수 있는 섹터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3분기 유망 섹터 일단 실적 뒷받침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적 뒷받침될 섹터 어떤 것들 보고 계신가요? 뭐 실적 뒷받침되는 섹터는 거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이죠. 뭐 산업재, 뭐 화학 쪽도 있겠고, 뭐 철강 쪽도 있겠고, 뭐 조선, 뭐 이렇게 기자재, 뭐 이런 쪽들이 뭐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알려진 거랑 조금 이제 다르게 보고 있는 거는 이미 3분기까지 좋았던 뭐 대표적으로 이제 IT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분기에 IT가 과연 여기서 더 이 똑같은 속도로 좋아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속도를 유지를 하면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더 높은, 더 빠른 속도가 나온다라는 얘기, 실적적으로 얘기가 나와야만 주가의 상승성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IT는 이미 저는 상당히 많이 반영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실적이 좋아지기보다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섹터나 나빠질 것도 없는데 주가가 빠져버린 뭐 이런 섹터를 좀 먼저 보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자동차가 될 수 있겠죠.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뭐 SK 하이닉스 지금 뭐 45,000원 뭐 지금 5만 원을 바라보는 주가 뭐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해서 수익률을 본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 손이 갈 수 있는 뭐 자동차 섹터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크게 실적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만 주가가 미리 빠져버렸던 이제 화장품 대표 종목들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종목들 뭐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고 아까 잠시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제 석유화학 쪽 거기도 지금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뭐 LG화학 비롯해서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뭐 이런 애경까지 해가지고 이런 좀 석유화학 쪽도 4분기에는 실적도 실적이거니와 워낙 뭐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주가의 반응이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3분기 실적이 유망한 섹터들 그리고 4분기에는 어떤 종목들도 이어질지 여부를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 토크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태양광 실증단지를 조성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이 가지고 나온 주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런 이슈가 있죠. 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이제 저런 뉴스가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이런 이제 태양광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인 지는 좀 됐죠. 시간은 좀 됐죠.
그 이유는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유가와 그 궤를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그래프랑 우리나라 태양광 대표 뭐 지표 종목이라 볼 수 있는 OCI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거의 움직임이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과거에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유가가 뭐 200불을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외환 위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OCI 같은 경우에는 뭐 60만 원 뭐 이렇게 가던 그런 주가였죠. 그때는 뭐 물론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상당히 높았고 뭐 이제 너무 높은 유가 때문에 다들 태양광을 비롯한 이제 신재생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정책적으로도 뭐 좋은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사실 이렇게 실적적으로 태양광에 기대를 할 거는 크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책과 함께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유가는 이제 50불, 아직 뭐 셰일가스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왔기 때문에 50불 정도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까지 좀 가고 있고요. 또, 미 대선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공약이 좀 나오고 있고,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지금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또 이제 수급적으로 거기에 좀 뭐 반응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거의 비워져 있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좀 맞추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어제 정부가 세종시에다가 뭐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는 좋게 지금 화답을 해준 겁니다. 뭐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해서 뭐 뒷받침을 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만 일단 심리적으로 앞서 나가는 데가 뭐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실 풍력 관련 종목들이 실적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면서 상당히 좀 센 상승을 좀 보여줬다면 이제는 좀 정책적인 이슈가 좀 맞물려서 태양광 업체들의 실적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심리를 조금 더 앞으로 진일보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좀 나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지표 종목들, 가장 중요한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먼저 좀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OCI 정도가 좀 될 것 같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저런 전체적으로 좀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요즘 들어서 가장 현실적이라는 말을 많이 지금 드리고 있는데 많이 올라간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좋을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아직 반영이 안 된 우리가 손이 쉽게 나갈 수 있는 섹터를 놓고 찾아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도 있겠고 태양광도 좋은 그런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 또 내년 1분기까지 태양광 업체들의 약진은 조금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김경원 PB의 의견도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태양광 쪽에 이제 산업 지표라고 좀 할 수 있는 태양 전지의 원료죠.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하단을 찍었다. 이런 좀 논리들이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10 내외에서 지금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마진이 안 나옵니다. 마진이 안 나오는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12 정도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역사적인 최하단이다. 이런 논리가 어느 정도 좀 성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OCI 같은 경우 모멘텀을 좀 받았던 게 사실 그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이제 감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방 쪽에서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전방적으로 이제 그 전방위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 OCI 같은 경우는 도쿠야마라는 이제 일본의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업체를 또 M&A를 하면서 인수를 하는 그러니까 M&A가 많이 되면 이제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산업 사이클로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는 그런 사이클로 지금 좀 가고 있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도 저도 주가 측면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가는 국면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회복이 되는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포인트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정경민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에 좀 더 예산 집행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니 우리가 추경이죠. 미친 영향? 예. 예. 4분기 네. 내수 절벽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수를 하나 쓴 거죠. 10조 정도 규모의 미니 추경을 실시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돈 푸는 것도 결국 이제 국가가 이제 빚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빚 없이는 지금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또 인프라 투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발전소, 뭐 경전철, 도로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발전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전철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작은 돈에 단기간에 그래도 뭔가를 뽑아낼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뭐 카드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볼 땐 뭐 어느 정부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표시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쉽고 빠른 게 이런 인프라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자극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여기 뭐 고작 10조 정도 풀어서 뭐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건설 업체들이 뭐 큰 폭의 이익을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분위기 자체를 어느 정도 좀 잡아준다는데 좀 의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진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말뿐인 것 같고요. 네.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인데 뭐 어떻게 빚이 이렇게 많은데 소비를 어떻게 늘리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좀 말뿐인 것 같고 뭐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인프라 투자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다뤄봤었던 이제 태양광을 비롯해서 이런 뭐라 그 아까 경전철 말씀드렸죠. 뭐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좀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슈는 될 것 같은데 뭐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큰 폭의 좀 방향성을 돌려 세우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규모라고 좀 인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여기도 또 태양광이 또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런 좀 분위기는 확실히 이쪽으로 좀 잡아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니 추경과 관련된 이슈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2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특징주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최민지 캐스터입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삼성전자가 개장 전 3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 7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가량 상승했는데요. 이 시장 예상치도 웃돌면서 오늘 삼성전자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주가 흐름 좋은 상황이고요. 이어서 삼성물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물산이 8%가량 급등했죠. 오늘도 역시 상승세로 출발을 했다가 다만 0.3%까지 상승폭은 줄여가고 있는데요. 엘리엇이 삼성 지배구조 개편 요구하면서 그룹주들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S도 역시 1%가량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심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주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라면 부문의 매출 감소가 주 원인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라면 시장 점유율 감소와 함께 후발주자들의 저가 공세들이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3.4%가량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에서 설인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예정돼 있죠. 이 국내 바이오 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설인 바이오 역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3%가량 상승하면서 17,7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매진 아시아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 기록했죠.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상증자를 통한 73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과 또 최대 주주인 청호컴넷의 지분 취득이 계속해서 주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매진 아시아 현재 23% 상승세로 3,6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매진 아시아까지 5가지 종목 개장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관심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김경원 PB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그 2차 전지에 네. 포함이 되는 일진머터리얼즈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개화됨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주가도 많이 올랐죠, 사실.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는 이유는 우선은 이 회사를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2차 전지용 일렉 포일, 동박이라고 하는데 이 일렉 포일을 좀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전 세계 점유율이 한 17% 정도 좀 돼서 이제 1위 사업자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 일렉 포일을 이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배터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소형 배터리라고 하죠. 소형 배터리라고 하고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EV 쪽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형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중소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동박 그러니까 일렉 포일 같은 경우는 한 5g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중대형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차량으로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일렉 포일 같은 경우는 무려 20kg 그러니까 약 5,000배 정도 이상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한 논리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도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일진 머터리얼즈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테슬라가 진출을 이제 하게 될 거고 모델 S 같은 경우 이제 그 진출이 우리나라에 이제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전기차 시장을 이제 개화를 시킬 수 있는 촉발제, 그러니까 촉매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도 지금 자회사 부실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지금 이미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선 영업이익 예상치가 이제 내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한 400억대를 돌파를 좀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7년 예상 퍼가 한 21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싸게 살 기회는 이제 없다고 좀 보시면 되고 워낙 회사가 이제 전기차 시장의 개화에 가장 큰 수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싸게 살 수는 없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비싸게라도 조정받을 때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21배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성장성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뭐 볼 수 없는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기업으로 일진머터리얼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정경민 팀장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포스코 대우입니다. 네. 포스코 대우. 옛날 대우 인터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네. 작년 이맘때 미생이라는 이제 드라마 때문에 이런 이제 상사 이런 스토리가 상당히 우리가 예상보다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고 거기 이제 배경이 됐던 이제 회사입니다. 뭐 대우 인터, 그러니까 포스코 대우죠. 가장 딱 떠오르는 건 이제 미얀마 가스전 이게 딱 떠오르실 맞습니다. 거예요. 이제 결국 이제 이 미얀마 가스전의 가치 부각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수급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2만 원대 초반까지 뭐 아주 안 좋게 내려갔다가 9월 한 달 내내 연기금이 하루도 안 빼고 거의 매일 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지표 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연속적인 순매수를 보였냐의 시각이 좀 갈라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수급이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돌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초가 마련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뭐 10% 정도의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또 기관 강세가 좀 매수가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결국은 실적 개선의 속도입니다. 그러면 과연 뭘로 실적을 개선을 하느냐? 이제 미얀마 가스전이죠. 대우 인터, 그러니까 포스코 대우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의 실적이 미얀마 가스전하고 연동이 돼 있고요. 그 미얀마 가스전은 유가와 연동이 돼 있습니다. 보통 최저 10년 정도의 장기 계약을 맺고 이제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유가와 연동돼서 그때 좀 가격이 매겨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유가가 뭐 20불대를 찍고 왔기 때문에 뭐 포스코 대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막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50불대를 두드리고 있는 그런 태양광 업체랑 비슷합니다. 50불대를 두드리고 있다 보니까 가스전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익성이 급속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그간에는 영업이익률이 뭐 2%, 1% 뭐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그 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의 영향 뭐 아직 50불대, 60불대 이렇게 넘어가면은 또 미국이 뭐 셰일가스를 더
이제 뽑아내고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좀 잡음은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제 유가는 방향성은 잡은 것 같아요. 40불 밑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좀 흐름도 있고 또 이제 감산 얘기가 좀 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50불 전후해서 45불부터 55불 사이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확연하게 포스코 대우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은 좀 올라오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그 상사의 업종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결제 통화는 원화가 아니죠. 네. 달러로 이제 그 결제 통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아주 낮아 1,100원대에 있는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적을 우리가 좀 가늠을 해주고 있다면 나중에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오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의 효과로 달러 가치의 상승까지 실적에 녹일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좀 무거울 수는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만 어떤 대형주의 품격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최근에 유가와 연동해서 보시면 뭐 신규 매수해도 뭐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오늘은 좀 대형주 중에 하나 포스코 대우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메리트 중금증권 본사연구 김경환 PB 그리고 IBK투자증권 판교스타 그라운드 정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노트7의 리콜 사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사업부의 호조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사업부 분할, 특별 배당 요구 등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촉매제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관련 수혜주로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침수돼 생산 라인이 중단된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이 사흘 만에 다시 가동됩니다. 이 공장의 재가동으로 산타페와 아반떼 생산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UBSAG와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 두 곳이 한미약품의 악재성 기습 공시로 주가가 폭락한 당일 대량 공매도 주문을 낸 기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곳 역시 공매도 당사자가 아닌 공매도를 대행해준 증권사일 가능성이 커 실제 공매도 주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네, 잠시 전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7조 8천억이 찍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NH투자증권 이세철 테크팀장과 전화 연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실적 발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은 뭐 잠정 실적만 나와서 네. 브레이크다운은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7.8조 원 정도